심야에 숨겨진 공포 맛집 공포식당 루아. 오늘의 이야기.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직업들 중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인 영업사원. 이들은 다양한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하는 만큼 괴담이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 영업사원이 영업 중 만나게 된 귀신과의 기괴한 일화. 그와 그의 동료들이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들을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 그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루아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포 맛집 루아의 매니저 루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앞서 하이라이트에서 보셨듯이 영업사원들이 겪은 일화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한 방문 판매 영업직 사원들이 여러 집을 방문하며 영업을 하던 중 겪게 된 섬뜩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5명이 조를 이루어 조장이 차를 몰며 해당 지역에 간 뒤 조원들이 영업을 진행하고 계약 의사가 이루어지면 조장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회사에서 아주 실적이 좋은 사원 중 한 명이 한 신축 아파트에 영업을 하러 가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의 스테이크도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도 지금부터는 다른 직원 한 명이 사연자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되세요. 루아의 오묘한 피해 스테이크. 그 5번째 이야기. 위험한 고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님들께 이번 괴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루아의 직원입니다. 매니저님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재현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회사에서 몇 명의 방문 판매 영업사원들이 겪은 괴담인데요. 좋은 실적으로 인해 영업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마저 계약을 포기할 정도로 소름 끼쳤던 그 일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서빙해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 444번 손님. 주문하신 피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썰은 제가 과거에 재직했던 한 방문 판매 영업 회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에는 과거 실적이 매우 좋은 한 사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원 다이치는 입사할 당시부터 본인을 잘 챙겨준 조장 히카루의 팀에 소속돼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다이치는 히카루 팀 소속으로 영업을 뛰고 있었고, 비교적 계약을 따내기 쉬운 한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파트에는 아직 입주 전이거나 집을 비운 가정이 많았는지 이전에 방문한 곳들과 달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예 대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마지막 집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영업 대상이 없던 찰나에 좋은 기회가 주어지자 다이치 사원은 자신감이 붙었고 평소처럼 계약을 위해 열심히 영업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다이치의 말이 먹혔는지 여자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이치는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간 순간 다이치는 무언가를 보고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장을 빽빽이 가득 채우고 있던 아기 사진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평범한 일반 가정의 아기 사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실 액자 같은 곳이 아닌 천장에 이렇게 빼곡하게 붙여놓는 경우는 드물기에 다소 기괴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다이치는 이 고객의 상냥한 태도도 괜찮았고 간신히 잡은 영업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기에 약간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영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이치는 그렇게 그녀의 비위를 맞춰주며 열심히 영업에 임했고,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다이치는 조장 히카루에게 연락을 했고 그에게도 이곳으로 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잠시 후 그녀의 집에 방문한 히카루 역시 천장에 기괴한 사진들을 보고 다이치처럼 조금 당황했고, 2명 모두 얼른 계약을 마치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어느덧 최종적으로 계약을 위해 남은 것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뿐. 그때였습니다. 히카루가 고객에게 사인을 해야 할 곳을 체크해주고 있는 중 이 집의 옆방으로 이어지는 맹장지 너머에서 한 남자의 낮은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오싹해지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고객이었던 그 여자의 얼굴로 시선이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방금까지 미소를 띠고 있던 그 여자가 소름 끼치는 무표정을 한 채 다이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이치는 몰려오는 공포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무엇이라도 말을 뱉고 싶었지만 그 순간 가위에 눌린 것 마냥 홀린 듯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서 있었고, 너머에서는 그 남자의 기괴한 소리도 이전보다 커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여자 역시 무언가 소리를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괴한 소리와 더불어서 맹장지 너머에서 들려오던 남자의 소리는 점점 외침으로 변해갔고, 이러한 기괴한 광경들에 다이치와 히카루는 점점 더 패닉 상태로 빠져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그들을 더욱 공포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은 이 여자의 그 다음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머리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이와 동시에 여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웃어댔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이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괴하게 얼굴이 움직이고 있는 여자와 방 저편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남자의 외침. 두 가지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극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두 사람은 짐을 들고 현관까지 내달려 간신히 그 집 안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이치는 현관에서 나오는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고 문 너머의 거실을 보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공포가 엄습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정자하고 있는 아까 그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는 모습과 함께 남자의 외침들이 들려오고 있던 맹장지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흐릿하게 보이던 정체의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 더더욱 소름 끼쳤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무서운 일을 경험한 뒤 회사로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곳을 방문했던 당시 계약도 맺지 못하고 상품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두고 왔던 상품은 찾아야만 했기에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아파트로 다시 향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찾은 그곳에서 인터폰을 누르려던 순간 다이치는 이상한 점을 하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이치는 가스미터기에 달린 꼬리표를 가리키며 히카루에게 말했죠. 히카루, 이것 좀 봐. 이건 뭐야? 이건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표시를 위해서 붙여놓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난번 갔던 그 집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가스미터기의 꼬리표는 입주자가 없음을 표시하는 표식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전기 계량기 역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방문했던 집은 결국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던 것이죠. 두 사람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 확인을 해봐도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고 무엇보다 소름이었던 건 분명 빈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은 기괴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듯 그 집안 거실에 상품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렇게 상품은 찾아왔지만 그날 이후 다이치는 그 일을 겪은 충격으로 인해 출근도 하지 못한 채 방에 갇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이스였던 다이치가 빠지면서 회사 매출에도 타격이 생기고 하다 보니 회사에서는 상사들을 동원해 그 아파트로는 절대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다이치를 폭직시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이치가 폭직을 하고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히카루는 그를 다른 어떤 아파트에 데려다 주었고 다이치는 이곳이 그때 그 아파트가 아닐 뿐더러 과거에 이미 영업을 해본 적 있는 익숙한 아파트임에 안심을 하고 영업을 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수십 분 후 갑자기 히카루에게 다이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히카루는 다이치가 에이스인 만큼 벌써 계약을 따는 건가 싶어서 기분 좋게 말했다고 하네요. 다이치? 벌써 계약을 따는 건가? 역시 다이치네. 그런데 다이치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고 갑자기 다이치의 비명과 함께 소란스럽게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히카루가 다이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다이치는 울면서 히카루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히카루, 저 이제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 다이치?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여자가 또 나타났어요. 뭐? 여기는 분명 천장에 도배된 사진도 없고 분명 다른 아파트인데 계약이 성사되어서 히카루한테 전화를 한 건데. 그렇게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분명 다른 곳에서 계약을 진행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히카루에게 전화를 건 순간 그 고객의 얼굴이 과거 그 아파트에서 만났던 여자의 얼굴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이윽고 그녀는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다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만났네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그것이 히카루에게는 다이치와의 마지막 통화였다고 합니다. 다이치는 그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못했고 실종되어 영영 발견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날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만났던 위험한 고객들, 그들은 정령 귀신이었을까요? 다이치는 그 귀신에게 홀려버린 것일까요? 이 회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저 역시 너무도 미스터리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게 홀려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루아의 오묘한 피해 스테이크 5번째 이야기. 위험한 고객이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모두 맛있게 드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번 이야기에서 고객님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무서우셨나요? 저는 무엇보다 귀신의 머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부분이 상상되면서 너무나 소름 돋았습니다. 흔히 실제로 귀신을 보는 분들이 종종 경험담으로 이야기하는 예시 중 하나가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속도로 움직이는 얼굴이란 얘기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괴담 속에 표현되는 묘사가 실제 귀신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오싹하게 다가왔습니다. 고객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섬뜩해지시지 않나요?
또한 분명 고객을 만났다고 여긴 채 사람이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집에서 전기 계량기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 즉, 그곳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고 그때 만난 것이 귀신임이 확인사살되는 부분도 정말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임팩트 있고 강렬한 썰이었던 것 같네요. 유익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되셨기를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간담이 서늘하고 짜릿해지는 맛있는 공포맛 스테이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공포 맛집 루아에서 오묘한 디너를 즐겨보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